예,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그 누구도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면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두 사람의 오늘 화면도 먼저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거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순소리하고 건의해야 될 얘기와 또 공개적으로 할 얘기를 좀 명확하게 좀 가려줬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뭐 저에 대해서 한 얘기일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비공개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언론이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궁금하기 때문에 언론이 국민들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을 답하는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뭐 그런 거를 내부적인 소통 안 하고 밖에 먼저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도 좀 말로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의혹을 제기한 공개와 비공개를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 공개할 얘기가 따로 있고 비공개할 얘기가 따로 있냐 이렇게 오늘 또 다시 한번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회사 내부에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정말 부당하고 또 문제가 된다 했을 때는 또 이 공익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라는 직위는요, 결국 결과로서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 좀 결과라는 게 뭐냐면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선거 승리거든요. 지방선거든 뭐 국회의원 선거든 무슨 선거든 간에 어쨌든 간에 선거의 승리로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대표의 가장 큰 임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윤석 대표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젊은 층으로 뭔가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당원들의 뜻에 받아서 지난번에 대표로 선출이 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성과는 뭐겠습니까? 내년 대선에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당내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정말 다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중계방송 하듯이 무슨 뭐 경기 게임 하듯이 오늘은 누가 뭘 그랬습니다. 누가 뭘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당대표로부터 듣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니 이게 사실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것이고 본인은 알 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알 권리라는 것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당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그걸 넘어서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거의 지금 당 내분 상황을 중계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아마 많은 당원들이 지금 뭐 당 게시판이나 뭐 상당히 지금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초선들까지도 모여서 지금 이준석 대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윤 후보가 언급을 했고 이준석 대표도 저는 거의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적 생명에도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형 의원은 가벼운 언행을 벌여라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는데 하태경 의원은 반면 이런 갈등이 청년층의 이탈을 부추길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서 초선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얘기하기 전에 김용남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꽤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말 환장할 지경입니다. 네. 상대당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내부 총질만 하니까 자기 정치를 해도 어느 정도지 유분수지 너무 큰 성공을 거두거나 너무 큰 벼슬을 갑자기 하는 경우에 망가지는 경우를 종종 봐요. 역량이 안 되거든요. 처음 시작을 비대위원으로 시작했잖아요. 26살 때.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입사하면서부터 이사직급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기초가 약한 것 같아요. 기초가 약하다, 역량이 안 된다라는 당내 비판도 좀 나왔어요. 정미경 의원님. 당내 분위기를 제일 잘 아시니까 오늘 오전에 초선 의원들 이준석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뭐 내일쯤 뭐 무제한 토론도 한다고 하고 초선 의원들 한 20여 명 중심으로 정말 이준석 대표 거취까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긴 있는 겁니까? 네,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원들과 국민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의 마음은요, 닥치고 정권 교체하자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선거는 사실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요즘에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과연 이게 닥치고 정권 교체하자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비판론도 다 이유가 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옹호론은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 화합해서 같이 가자. 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끙끙 앓고 계세요. 화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예. 저는 오늘로써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마음이 초선 의원들 대표자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잘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일쯤에 무제한 토론이 열린다면 예. 그 토론을 아주 심중하게 오랜 시간 동안 다 하시고 그다음에 그 초선들의 그 아주 충정 어린 마음을 받아서 다시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내일로 이 모든 부분을 당 내부 수습을 그냥 끝내는 걸로 갔으면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람대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오늘 오전에 초선 의원들 만난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경희 의원님을 이제 대표로 해서 네 분의 의원들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제가 뭐 의원님들 말씀 듣고 상당 부분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다. 빠르면 내일 그런 어떤 토론을 아마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 토론이라는 게 일부 언론에 묘사된 걸 보면 무슨 끝장 토론 같이 묘사된 그게 있던데 당의 행보를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아주 좋은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네. 뭐 일부 초선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 내신 건 저도 전에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당 대표 되고 난 이후로 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것이고 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저는 확실히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의 사퇴 요구 혹은 거취 표명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상당히 관대하다. 본인은 이런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서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이제 수습 국면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상대당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 이거 이준석 대표의 집중적인 때리기가 좀 비판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여야를 떠나서요. 정치권의 시각으로 보면 예. 저렇게 당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를 아무리 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까지 뭐 보통 이 용어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매질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최근에 놀랐던 게 김태우 의원께서 철딱선이라는 말을 했을 때 상당히 예.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는 정치라는 건 나이 여부가 아니라 당원들이 뽑아준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런 골들이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께서 제가 봐서는 윤석열 후보 본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래도 가장 훌륭한 조언자는 이준석 대표였다. 이거 부인 리스크는 어쩔 수 없지만 본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같은 나름대로 그 2030, 40과 소통하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날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수진 그 최고하고의 그 갈등 요인도 예. 당시에 김건희 씨 사과를 해라. 방어해달라. 이 부분으로 촉발이 됐죠. 그러면서 결국에 어차피 할 거를 당시에 좀 그렇게 좀 파열음이 안 났었으면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됐을 텐데.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준석 대표께서는 좀 상당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대변인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근데 일각에서는 예.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윤석열 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좀 응원한다. 이게 이 내용이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런 충돌이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 원래- 의도라고 받아들인 분들 아닙니다. 있는데. 원래 나무집 안 되는 거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 정치권에서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 이준석 대표를 세워놨으면 아하. 너무 과도하게 그래 공격하는 것보단 화합을 벌하면 먼저 대표로서의 대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시각들이 그러니까 있는 뭐 거죠. 강건도 불구경 불난지 부채질 이런 예, 개념은 그건 아니시죠? 아니고 이관계 아니에요. 이관계. 이건 아닙니다. 웃으시면서 할 말씀 다 하시는군요. 최병무 의원님. 내일 무제한 토론이 있다고 하는데 뭐 아까 표현은 무제한 토론이 뭐 적절하냐 적절치 않냐 뭐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도 정말 결과적으로 좀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저는 아마 내일이 이준석 대표로서는 결정적 장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아하. 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내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누굽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아니었어요? 예. 그 이준석 대표 본인 스스로가 우리 사이에는 척하면 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경고한다고 하면서 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는 것에 대한 그 경계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게 뭐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마저도
이준석 대표의 저런 언행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사람은 당내에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부로. 자, 그렇게 되면 내일 만약에 그 초선 의원들과의 토론회, 그건 뭐 그 토론회는 우리가 능히 짐작이 되잖아요. 예. 초선 의원들은 아니 지금 우리가 절체절명의 과제는 정권 교체인데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호평을 받아서 되겠느냐. 아마 이런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고 나도 정권 교체에 찬성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과연 접점이 찾아질까요? 저는 뭐 별로 찾아지진 않을 텐데 그렇다도 토론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대단히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일 그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본인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예. 내일 기회를 놓친다면 더욱더 이준석 대표의 당내에서의 고립 또 야권 지지자들로부터의 고립 이거는 심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일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목 평론가님 의무부여를 엄청 하셨어요. 지금 내일 일정에 아니 그렇죠. 대해서. 아니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 이준석 대표가 예. 그 초선 의원들의 의견 거기서 이제 사퇴하라는 얘기도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걸 듣고서 본인이 입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말 크게 얘기하면 미래의 정치적 운명까지도 걸려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일이 분수령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준석 대표 압박에 가세한 모양새인데요. 한번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실패하면 지자체 선거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지자체 선거를 실패하면 그 다음에 총선도 내가 보기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선대위와 당 대표의 목소리가 같이 나가야만이 선거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김종인 위원장도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도 이번 대선에 달렸다.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후보 측에서 복귀를 요청하면 하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기존 입장하고 좀 달라진 분위기가 좀 있죠. 그나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당에서 그동안 본인에게 우군이라고 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경고한다.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면서 이준석 대표를 명시를 해서 당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금 초선들이 오늘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군들이 없어가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 본인이 아마 책임져야 되는 국면에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아마 입장의 변화가 조금 생긴 것 같다. 그렇다면 아마 내일에 우리 최병목 평론가도 이제 내일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내일 의미가 굉장히 있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으로서는 일단 명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초선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내가 거기에 못 이겨서 다시 복귀를 한다는 명분이 있을 것이고 예. 또 오늘 후보가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앞으로 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또 그것도 하나의 또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여러모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요.